기업 이익을 지금 꼼꼼히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분기도 본격적으로 꺾이지는 않는데 마진이 좀 꺾이는 게 아닌가. 기업을 분류하실 때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이 있고, 또 주식을 분류할 때도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이 있고, 두 개의 분류법을 이용해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작년에 출간해 주신 이 좋은 주식, 제가 나쁜 주식 책에서 이제 약간 그런 4분법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분법도 설명해 주셨죠. 근데 요즘 시장 움직임을 보면 정말 나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나빠서 지금 모든 투자자분들이 고통을 받고 계신데 5월 FOMC 결과를 어떻게 보시나요? 일반적으로 1년 이상 투자를 하는, 건전한 투자를 하는 분들은 50bp를 3번 해서 1.5%를 뭐 앞으로 몇 달 사이에 올리든 75bp를 2번 올리든 실제 그거는 지나고 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매크로를 관심을 갖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많이 될 때니까 구글에서 종목 이름, 기업 이름하고 IR, 그러니까 스타벅스를 내가 보고 싶으면 스타벅스 IR을 치면 이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실적도 볼 수 있고 뭐 상세한 경영진의 전망 뭐 이런 거 볼 수 있고, 아니면 개별 기업의 실적이 변곡점인 지금 실적 그 상황입니다. 변곡점이라는 건 큰 흐름이 꺾이는, 그래서 뭐 기업이익이 꺾이긴 꺾이지만 어떻게 꺾이고 무수한 이유로 꺾이고 앞으로 둔화가 얼만큼 되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판을 깔고 가는 거는 1년 동안 미국 시장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금리가 급상승하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어렵거든요. 이제 우리 그것만 기억하고 이게 50bp 다음에 6월이 50bp인지 75bp인지는 75bp가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매를 먼저 맞는 게 좋거든요. 어떻게 보면 75bp 올리고 나면 실제 시장은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50bp 올리고 나서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빠졌지만 화끈하게 우리 파웰 의장이 75bp를 올리고 우리 앞으로 몇 달 동안 빨리 올리고 그 다음에는 관망하겠다 그러면 오히려 시장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갖고 있는 기업, 그 다음에 그것의 경쟁사들까지 이제 두루두루 조금 그 내용을 보는 게 낫지, 너무 우리 매크로에 휘둘리는 것은 실제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실제 지난 몇 달 동안 미국 금리가 급등하면서 우리가 실제 할 수 있었던 게 별로 없거든요. 관심은 갖되 너무 거기에 올인돼서 오히려 기업의 그 추세, 기업의 펀드멘트를 등한시하는 것은 오히려 투자 수익률을 해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장이 5월 FOMC 이후로 처음에는 50bp를 어쨌든 올린다고 해서 안도감의 랠리를 보이다가 그 다음날 상승분 이상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주 주식시장이 이렇게 급등락을 한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월가 증권사 리포트나 뭐 CNBC나 이제 블룸버그 같은데 이제 보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What is the right multiple for the stock for the market at this moment?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금리가 급등하는 시점에서 미국 시장 전체, 시장은 보통 S&P 500을 얘기하죠. 대표 지수니까. 아니면 대표 종목, 애플이면 애플, 아마존이면 아마존, 뭐 JP 모건 같은 금융주, 이 종목 업종의 적정한 멀티플이 뭔지. 왜냐하면 주식을 한다는 것,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 기업이 버는 이익 대비 몇 배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혼돈스러운 것은 금리가 미국 국채 기준으로 1%였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이제 3.2%에 거의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그 배수는 내려와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미래 기업의 이익을 할인할 때 들어가는 분모에 이제 금리가 들어가고, 금리가 올라갈수록 채권이나 이런 쪽에 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생기니까 굳이 리스크를 지고 주식을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이제 자금 순환 측면에 있어서도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급등락을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면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도 있겠죠.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혹시 온다면, 저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온다면 내년에 기업이익이 완전히 망가질 테니까 기업이익도 망가지고, 보통 기업이익이 망가질 때 퍼 배수는 더 내려갑니다. 양쪽으로 타격을 입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을 고민하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락을 보이는 거고, 아마
지난주 수요일 날 연준이 50bp 오르고 주가가 상승했던 거는 투자가들이 길을 잘못 든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잘못 들어서 하고서 다시 유턴을 해서 어떻게 보면 주가 내려가는 게 맞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뭐 좋기는 하지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개별 종목이든 시장이든 배수가 계속 내려올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말만 따졌을 때 5월에서 6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좀 주의해야 될 변수나 증시 전체적인 행동 전략 같은 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 이익을 지금 꼼꼼히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변수는 S&P 500대 기업의 마진, 그러니까 수익성이 얼마만큼 악화가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실제 작년 말에 이미 마진이 꺾일 걸로 생각을 했는데 S&P 500 기업은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니까 좋은 회사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격 전가력, 프라이싱 파워가 있어서 4분기도 수익성이 더 좋아졌었고 지금 1분기도 일부 좀 꺾이는 업종 종목은 있지만 수익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약간 좀 둔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꺾이지는 않는데 아마 이제 지금 시작한 2분기는 마진이 좀 꺾이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내구재 같은 것에 제품 가격이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소비자들의 저항이 있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가 올라가고, 공급망 문제 심각해지고, 이제 애플 같은 데가 이제 2분기 때 거의 뭐 10조 가까이 매출액에 차질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중국의 그 록다운 얘기를 하면서 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가장 고가의 화장품 회사의 에스티 로더 같은 데는 실제 프라이싱 파워가 되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도 1분기 실적이 괜찮았는데 중국 관련된 매출은 이미 좀 둔화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뭐 아디다스 같은 데도 이제 중국 비즈니스가 큰데, 우리 스포츠와. 나이키는 괜찮았는데 아디다스는 중국 쪽에서 이미 좀 타격이 록다운이 있으면서 매출이 지장이 있다고 좀 그럽니다. 그래서 2분기에 들어서는 미국 기업들이 일단은 달러가 너무 강세니까 한국 기업들이 최근에 원화절하로 기업 이익이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미국 기업들은 이제 빅테크 같은 데 보면 그냥 현지 통화로 계산했을 때보다 달러로 환산하면 한 3% 포인트. 그러니까 알파벳 같은 데가 원래 26% 1분기에 매출이 증가했었어야 되는데 달러로 환산하다 보니까 23% 역풍을 맞았는데 그게 아마 2분기에도 계속 지속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강세고 중국이 생산기지로서도 문제고 그다음에 소비 측면에서 문제고, 물론 뭐 미국도 조금 꺾이기 시작하지만 유럽은 안 좋고,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서 경기에 영향을 덜 받는 필수 소비재 뭐 이런 것들이 포트폴리오에 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 뭐 P&G나 아니면 헬스케어, 뭐 존슨앤존슨, 뭐 저는 이제 헐시 같은 초콜릿 회사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런 데들은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종목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야지 너무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들고 있으면 뭐 그동안도 좀 어렵고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펀더멘털이 양호한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분할 매수 전략을 가져갈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는 좀 낮게 보고 계시고요. 미국은 이제 경제의 한 70%가 그 소비 아니에요. 이제 소비가 되게 중요한데 2년 동안 최근에도 이제 소비가 상당히 좋고 1분기 GDP가 좋지 않았는데 그래서 소비가 버텼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미국의 가계를 보면 그 현금 흐름도 괜찮고 빚도 많이 낮아졌고, 그래서 실제 그 영어로는 net worth라고 그러는데 이제 내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의 그 총 재산이 이제 많이 증가했어요. 왜냐면 부동산 가격도 지난 몇 년 동안 오르고 유가증권에 미국인들은 많이 투자돼 있잖아요.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나의 재산이 많이 늘어나서 미국은 소비자가 이렇게 어느 정도 견조하면 재무구조가 지금 뭐 채무도 과도하지 않고 그래서 경기 침체는 가지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파웰의 스타일이 되게 시장 친화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시장과 교감을 하면서 시장을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번에 좀 너무 늦게 대응을 했다고 비난을 많이 받는데, 이분이 갑자기 뭐 엄청나게 매파로 해서 금리를 5% 뭐 7% 그렇게 올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비에 옷이 젖듯이 조금씩 빠질 수는 있지만 여기서 뭐 크게 폭락하지는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침체가 안 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가는 다운사이드는 좀 있다고 보지만 제가 말씀드린 3,800 정도는 충분히 올해 내려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아마 4,200 정도 추가로 5에서 한 10% 정도 하락은 가능하다. 올해 연말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유망할 만한 그런 자산군은 어떤 자산군이 또 있을까요? 길
길게 보면 20, 30대 분들은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을 네.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하고 독일의 경제학자가 한 150년 데이터를 갖고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장기 수익률을 분석한 네. 걸 보면 주식하고 부동산의 그 장기 수익률이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주식은 배당을 받고 그걸 재투자한 거, 그 다음에 부동산은 이제 임대 수익을 받는 것을 네. 감안을 하면 연 10%의 수렴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이 변동성이 낮잖아요. 되게 주가보다. 맞습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세적으로 부동산은, 특히 거주용 부동산은 리스크가 낮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충분히 하고 그거는 권하는 거니까. 그래서 집이 없는 분들은 목돈이라도 마련을 해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하나라도 깔고 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고, 이제 여유 자금이 있으면 저는 채권보다는 이제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세상이니까 미국 주식이 장기적인 성과가 좋지만 그래도 또 정보의 열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불편하고 그런 지금은 이제 달러가 올라가서 환차익을 많이 서학개미들이 버셨지만 또 환율은 다시 거꾸로 항상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차손도 볼 수 있으니까 국내 주식, 해외 주식을 좀 반반 하든지 아니면 미국 주식을 한 60, 70%를 하시든지 한국 주식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장기적인 수익률은 한국 주식이 좀 낮을 거예요. 미국 주식보다. 네. 그거는 우리나라 뭐 주식 증시의 장기 리턴을 계산해 보면 그게 나오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뭐 크게 좋아질 거는 없을 것 같아요. 투자라는 것은 내가 가급적이면 적은 리스크를 지면서 가급적이면 높은 수익률을 내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연 20% 이상의 수익률이 나는 자산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결국 버블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한 10% 정도 수익률을 연 목표로 하면서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항상 하는 게 되게 좋죠. 마지막까지 원본을 잘 지켜야지 내가 마지막에 인조이를 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나 썬코 같은 이제 에너지 주식부터 디즈니, 펠로톤, 팔란티어, 쿠팡이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데 과거 방송에서 좋은 기업이지만 공모가를 보면 나쁜 주식일 수도 있다. 너무 비싸다라고 말씀 주셨고, 반면에 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경우는 워런 버핏이 투자해서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또 에너지 섹터 중에서도 오일 선물에 대한 헤징이 더 덜 돼 있어서 고유가 시대에 아주 어닝이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한데, 결국 올해 연말까지도 이런 이 소위 전통적인 가치주 내지는 적자 상태인 쿠팡 스타일의 고성장주 같은 이 수익률 대결에서는 가치주 쪽이 이길 거라고 일단 보시는 것 같아요. 초대형 그 블루칩들이 이제 실적을 다 발표를 했죠. 금융주도 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개성이 아주 틀린 기업들인데, 저는 이제 에너지 종목을 추천을 별로 안 했던 게, 이제 유가라는 게 우리가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옥시덴탈 같은 데는 주주 환원을 되게 잘해서,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이 특히 많이 샀고 경영진이 좋고, 그래서 에너지 쪽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워런 버핏과 같이 투자, 아니면 또 워런 버핏, 버크셔 해더웨이 사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전통 제조나 아니면 보험 이런 이제 신경제가 아닌 쪽에 좋은 회사들을 경영진이 좋은 데를 갖고 있어서 뭐 장기적인 성과가 워낙 좋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펠로톤 같은 데 아마 주가가 90%인가 뭐 거의 빠졌어요. 근데 이런 기업이 주가가 많이 빠져도 결국 프랜차이즈 밸류가 있고 구독자의 밸류가 좀 남아 있으면 M&A를 당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M&A를 하면 대주주가 소수주주랑 다른 가격에 몇 배 높게 팔잖아요. 맞습니다. 소수주주는 진짜 그 나중에 그냥 쓰레기 주워 가듯이. 근데 미국은 M&A라면 이번에 트위터 같이 다 같은 가격에 사주니까 빅테크나 이런 데서 M&A 뭐 그 프리미엄 좀 30% 50% 줘도 살만한 가격이 아닌가.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기다려 볼 만하죠. 그리고 쿠팡도 그렇고 루시드, 리비안 제가 다 너무 안 좋다고 근데 그때 얘기를 했던 게, 좋은 기업까지는 아니지만 나쁜 기업은 아니고 좋은 기업의 근처에 가는 회사인데 주가가 너무 고평가됐어요. 그래서 쿠팡이 작년 초에 상장됐을 때 시가총액이 아마 거의 100조 원에 육박을 했는데, 그 가격이면 네이버랑 카카오를 인수하고도 남는 가격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되게. 그래서 저는 쿠팡을 잘 아는 거는 아니었지만 그러한 상대 논리를 갖고, 최근에도 뭐 LG에너지 솔루션 4개면 삼성전자 사는데 저라면 당연히 삼성전자 사죠. 검증이 안 되는 회사를 살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논리였는데, 지금은 찾아보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30조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가 40조 원, 카카오가 35조 원이니까, 저는 이제 쿠팡 그 로켓 배송하는 그 와우인가요? 그거 이제 회원이에요. 근데 1년 넘게 회원이 되고 최근에 보니까 너무 서비스 진짜 잘해요. 그래서 이 회사 밸류가 좀 점점 생긴다. 왜냐면 시가총액이 100조 하던 게 지금 이제 25조, 30조 원 내려왔으니까 좀 매력도 있고, 이 회사가 적자는 많이 나지만 결국 전자상거래의 마켓시어의 30%, 40% 가는
독보적인 진짜 회사가 되면 좀 다른 스토리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그냥 흥미로운 그런 상황으로 쿠팡은 가는 것 같습니다. 김범석 CEO라는 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못 만났지만 네. 똑똑은 한데 조금 독특한 명, 거버넌스 측면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고, 근데 이분의 야심이 뭐냐, 결국 그건데 본인이 회사를 안 팔고 아시아의 최고의 이커머스 회사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성장은 할 수 있지만 주가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또 어려우니까 그런 면은 우리가 약간 조심스럽게 평가를 해야 되고, 결국 쿠팡은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점점 검증이 되고 독보적인 회사가 되지만 김범석 CEO의 무슨 생각을 이 젊은 CEO가 하느냐, 그게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알기가 어렵죠. 네. 우리가 좀 좋은 투자 습관, 좋은 투자 프레임워크를 갖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